안녕하세요. 축구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김준석 해설위원입니다. 오늘은 정말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중국 축구의 몰락과 그 중심에 있는 충격적인 부패 스캔들입니다. 2025년 4월 30일 전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리테가 무려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20년입니다. 이게 실화냐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리테가 가장 무겁게 처벌받은 인물조차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1위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중국 축구를 뒤흔든 최악의 부패 10인방과 함께 그 안에 감춰진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축구는 왜 매번 국제 무대에서 무너지는 걸까요? 기술이 부족해서? 체력이 약해서? 아닙니다. 그건 표면적인 이야기일 뿐이고 진짜 원인은 바로 구조적인 부패에 있습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중국 축구계에서 10명 이상이 중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냥 벌금 수준이 아니라 징역 10년, 20년, 심지어 무기징역까지요. 그중 가장 충격적인 인물은 바로 중국 축구협회 전 회장 천시위안입니다. 이 사람 무기징역에 처해졌고 8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50억 원 가까이 되는 뇌물을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아니, 회장이란 사람이 축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 배만 불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스포츠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전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판에서 누가 선수 육성에 진심을 다하겠습니까? 중국에서는 감독이 성과보다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 뽑히고 경기는 실력보다 로비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이건 축구가 아니라 정치와 돈의 싸움이에요.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유망주가 있어도 자라날 수 없습니다. 좋은 코치가 와도 결국 부패한 시스템에 막혀서 물러나야 해요. 실력은 뒷전이고 인맥과 배경이 앞서는 현실. 그 결과는 뻔하죠. 월드컵 본선? 꿈조차 꾸기 힘들고 아시안컵에서도 조기 탈락. 아무리 리그를 키우고 외국인 감독을 데려와도 밑바닥부터 썩어 있으니 성과가 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그 피해가 중국의 축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어린 선수들과 팬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리테라는 이름 기억하시죠? 2000년대 초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에버튼에서 활약하며 중국 축구의 희망으로 불리던 그 선수. 당시만 해도 중국 팬들은 우리도 유럽 무대에서 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만큼 상징적인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는 지도자로 변신했고 그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감독으로 변한 리테가 선택한 길, 바로 부패의 길이었습니다. 1억 2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무려 22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뇌물과 비리로 챙긴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는 스스로 국가대표 감독이 되기 위해 중국 축구협회에 100만 위안, 약 2억 원을 자기 자신을 뽑아달라며 뇌물로 전달했습니다. 이게 진짜 감독입니까? 이쯤 되면 한 개인의 비리 수준이 아니라 국가대표팀 전체가 돈으로 움직였다고 봐야 합니다. 감독이 돈으로 자리를 사고 그 감독이 선수 선발권을 쥐고 있다면 실력 있는 선수가 뽑힐 수 있을까요? 당연히 로비와 줄이 우선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전술이고 뭐고 훈련이고 조직력이고 전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독이 선수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선수들도 감독을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리테는 자신의 측근들을 지도자 자리에 앉히고 그들과 함께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까지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축구 마피아였던 셈이죠. 자, 결국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이 국가의 자존심이 아니라 사적인 이득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축구를 송두리째 흔든 역사적인 배신이자 붕괴입니다. 중국 팬들이 왜 분노했는지, 왜 절망했는지 이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리테는 한때 영웅이었지만 결국 그 자신이 중국 축구를 무너뜨린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방금 이야기한 리테조차도 이 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위는 누구일까요? 바로 천시위안 전 중국 축구협회 회장입니다. 그는 중국 축구의 최정점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왜냐고요? 받은 뇌물 액수만 8,103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50억 원이 넘습니다. 이쯤 되면은 그냥 부패한 회장이 아니라 축구라는 스포츠를 돈벌이로 본 거대한 중간 보스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게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협회 부회장, 사무총장, 전략부장, 심판부장, 훈련소장까지 줄줄이 10명 중 7명 이상이 10년 이상 형을 받았고 수십억 원대 뇌물이 당연한 듯 오갔습니다. 이건 그냥 몇몇 썩은 사과가 아닙니다. 나무 전체가 썩은 겁니다. 그야말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진 거예요. 감독, 심판, 스카우터, 행정, 심지어 유소년 지도자까지 돈이 오가야 움직이고
줄이 있어야 기회를 얻는 구조, 실력이 있어도 배경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구조, 이런 시스템 속에서 정상적인 축구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스포츠는 공정해야 합니다. 실력이 기준이고 땀의 가치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중국 축구는 그 근본부터 이 원칙을 배신한 구조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 부패는 단순히 도덕적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대가는 대표팀의 성적 부진으로 돌아옵니다. 월드컵 그림의 떡입니다. 아시안컵, 조별리그 탈락이 일상입니다. 청소년 육성도 엉망이 됐습니다. 유망주는 줄 없어 묻히고 줄 있는 평범한 선수는 올라갑니다. 누가 운동장에서 진짜 열심히 뛰고 싶겠어요? 누가 국가대표를 꿈꾸겠습니까? 국제 경쟁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팀들에게도 이제는 위협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팀담으로 인식되는 수준입니다. 한때 경제대국의 꿈을 품던 중국이 축구에서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요? 바로 축구를 스포츠가 아닌 사업으로만 본 인식, 자기 사람만 챙기려는 끼리끼리 문화, 그리고 돈이 실력인 사회가 만든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단순히 중국 축구의 몰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몰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추락했는지 그 실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스템은 한순간에 망하지 않습니다. 작은 타협 하나, 사소한 부패 하나,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모든 걸 붕괴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중국 축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축구팬 여러분, 축구는 단순히 공을 차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정직함, 투명성, 그리고 공정한 경쟁이라는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가치가 녹아있는 스포츠입니다. 중국 축구가 지금처럼 추락한 건 전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감독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선수가 실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 뿌리엔 부패가 있었고 시스템은 이미 오래전에 썩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강한 팀이란 스타 몇 명이 만든 결과가 아닙니다. 깨끗한 리그, 공정한 선발, 그리고 실력으로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구조. 이게 바로 진짜 강팀의 조건입니다. 리테의 20년은 결국 부패로 끝났고 천시위하는 무기징역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스템이 자정작용을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중국 축구가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몰락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패는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되새기게 해주는 귀중한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 공정한 경쟁, 실력에 따른 기회, 그리고 팬들의 뜨거운 응원, 이것이 한국 축구가 앞으로도 나아갈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 축구의 몰락, 그 원인과 현실에 대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우리는 오늘 단순히 한 나라의 실패를 본 게 아닙니다. 축구라는 스포츠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정직한 시스템, 공정한 경쟁, 그리고 뜨거운 팬심이 있는 한 대한민국 축구는 앞으로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외치는 김준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정직한 축구가 미래다.